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기업 인권이다. 기업 인권은 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뭘 하도록 놔두지 않겠다. 근데 너네가 반대하니까 제도적인 방식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과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를 쓰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UNGP라고 이제 쓰는 분들도 있고, 그 외국의 학술지나 이런 데서는 대부분 UNGP라고 그냥 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이제 BHR이라고 쓰는 분들도 많고, 또는 이제 그 인권위원회에서는 기업 인권이나 인권 경영 이렇게 번역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다 같은 얘기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걸 줄임말이죠.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요거에 줄인 거죠. 요게 이제 기업 인권이나 인권 경영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2011년도에 나왔는데 사실은 기본 틀은 2008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존 럭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버드대 이제 법대 교수인데, 그 사람은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존 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업 인권에 관련된 이 지침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 UN 인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세상에 등장을 한 건데, 자, 이거를 존 럭이한테 만들으라고 시킨 사람이 누구냐? 코피 아난이 시켰습니다. 글로벌 컴팩트를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많은 기업들이 우리도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존 럭이를 불러가지고, 야, 이거를 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돼서 인권과 관련해서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 네가 좀 해봐. 그랬더니 2008년도에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워크 괜찮네. 이거 실제로 이행 가능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봐. 그래서 나온 게 소위 말하는 이 기업 인권, 인권 경영이라고 하는 UN 가이딩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이 기업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접근이, 책임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거에 대한 행위에 대한 책임인 거잖아요. 기업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뭐로 배우는 거죠? 인권은 천부 인권이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거다.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거는 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내가 갖게 되는 권리다. 그거는 국가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출발 자체가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과 인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문제가 발생하는, 기업이 부정적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곳이 어디냐? 개발도상국. 자, 기업의 인권 침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냐? 개발도상국. 그리고 기업의 인권 침해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존재가 지금은 어디냐? 예전에는 국가였다는 거죠.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또는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자국민들을 탄압하거나, 자국민들의 인권을 준수하지 않거나 보호하지 않거나 오히려 침해하는 사건들. 예를 들어서 이제 밀양 송전탑 같은 경우도 저는 그 인권에 대한 이해가 무지한 국가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참혹한 만행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나라 국가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권의 개념은 개인에게 부여된 겁니다. 마을에게 부여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관련된 사진들을 쭉 모아서 놔둔 건데, 아까 앞에서 본 사진들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 인권에서 강조하는 거는 주된 인권 침해의 가장 핵심적인 가해자가 누구냐? 다국적 기업이다. 두 번째로 어디에서 주로 발생하느냐? 가치 사슬의 하위 단계 합창거래 협력 관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여기에서 인권 침해 방지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공공기관 인권경영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이제 도입을 해서 시범 사례로 4개 기관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안 하잖아요. 전부 다 우리 가스공사, 우리 국민연금 안에서 내가 고용한
종사자나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현장과 관련된 거기에서만 인권 침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가장 문제가 되는 해외 사업장, 하청거래 협력 관계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어디였죠? 그 발전회사 석탄 거기 컨베이어에 깔려가지고 죽으신 분도 어디서 발생한 거죠? 네, 하청 관계에서 발생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재로 죽는 대부분은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하청 관계에서 발생하는 하청 비정규직입니다. 근데 거기는 놔두고 그냥 내버려둬도 크게 문제없는 멀쩡한 곳에서만 인권 경영하고 준법 경영하고 윤리 경영하고 사회적 보완하고 모든 걸 거기서 다 하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저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자다가 남의 다리 긋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서로 우리는 인권 경영이 잘했다고 상 주고 상 받고 그걸로 성과급 받고 또 잘 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권 보장의 공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버넌스 갭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대체 인권 보장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그건 무슨 얘기죠? 어디서 인권 침해가 가장 발생하느냐? 초국적 기업이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게 기업 인권의 출발점이었고 CSR의 출발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이 전혀 인지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여기 이제 2000년도에 코피아난 전러기 등이 이제 이 글로벌 컴팩트를 코피아난이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국제규범을 만들어낼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국제규범위원회를 만들고 이제 2005년에 코피아난이 존 러기를 사무총장의 특별 대표로 만들어서 네가 주도해서 다 해 라고 시킨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3대 축과 31개 원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읽어보시면 크게 보면 3대 축이라고 하는 거는 보호, 존중, 구제라고 하는 세 가지 축입니다. 보호는 국가가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이제 여기서부터 자율규범으로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뭐냐면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제가 쭉 말씀드렸을 때 국가는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전부 다 기업이 뭘 해야 되고 기업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는 첫 번째 보호, 국가가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자, 그럼 국가는 뭘 가지고 행동하고 뭘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죠? 제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 뭐 여기 공공기관 계시는 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인 거죠. 국가는 법이 없으면 단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정책을 하려고 해도 법이 있어야 법을 기초로 해서 정책을 위반하고 돈을 주고 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료제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이거 좀 해주십시오. 관련 규정이나 법이 없네요. 난 모르겠네. 그걸로 끄시는 거죠. 그게 사실인 거죠. 법이 없으면 국가는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가를 강조한다는 얘기는 법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규제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했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제법적인 수준에서 이걸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재계가 산업계가 너무 반대하니까 이렇게 수준이 낮아서 내려왔다. 그런데 기본 구상은 그대로 반영돼 있다. 자, 그래서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인권보호 의무를 국가는 어떻게 하느냐? 기존의 국제인권법 규범이나 조약을 적용하라. 자, 국제인권법, 국제규범, 국제조약을 국가가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거죠? 국내 법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제도 누가 구제를 하느냐? 기업과 국가가 다 같이 구제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기업에서 오신 분들, 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두 번째가 기업의 존중입니다. 기업의 인권 존중. 그래서 요거는 기업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국가는 보호를 하고 인권을, 기업은 인권을 존중하고 국가와 기업은 인권에 대해서 침해가 발생하면 구제해야 된다. 자, 그러면 존중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자발적인 책임이 아니라 국내 법제도를 적용해야 되는 문제고, 존중을 하지 않으면 구제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으면 침해를 하는 거잖아요. 침해에 대해서는 뭘 하느냐?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기업은 어떻게 하느냐? 제도적인 방식으로.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제도나 법을 통해서 구제를 해주는 거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게 이 역할을 맡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권경영위원회라고 하는 제도들을 만들어서 내부적인 고충 처리나 내부적인 프로세스 절차, 제도화된 장치를 만들으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에 나온 프레임워크가 2011년 이행 원칙에서 이렇게 구체화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잠깐 시간을 보겠습니다. 15분이죠. ESG는 얘기해야 되니까 이제 거의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만들어지고 나니까 유럽의 국가들이 발빠르게 나섭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제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이 2005년도에 나왔거든요. 원래 초안이. 2011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인권장이 별도로 신설이 돼요. 기업인권 이행 원칙이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ISO 26000에서 아까 인권 관련된 게 기업인권 논의가 반영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 간 기구에서 국가별 인권과 관련된 행동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걸 3년 단위인가요? 그래서 이제 국가인권 계획이라고 하는 이걸 수립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전부 다 국가인권, 이 기업인권과 관련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게 딱 나오니까 여기 있지만 주로 유럽에서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이 인권 실사를 의무화하는 개별 법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 인권 실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업의 인권 존중의 핵심적인 장치로 얘기하는 게 실사예요. 인권 실사. 그 인권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들을 개별적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다. 벌써 이제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법이 막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냐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정의 수준에서 이거에 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진척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아요. 재계나 산업계가 계속 이거를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고, 자, 이 존중에서 앞에 부분 국가 역할은 뭐 이제 빼고 기업들이 그러면 존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크게 보면 연루라고 하는 개념과 지렛대라고 하는 개념, 이 두 가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는 영향권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영향권이라고 하는 게 좀 추상적이다. 그래서 명확하게 기업이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 기업의 인권 존중과 관련해서는 뭐냐면 연루라고 하는 개념은 세 가지다. 내가 직접 유발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인권 침해에 어떤 정도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그 다음에 연관은 내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뭐 관여하진 않았지만 인권 침해를 유발한 사람과 내가 관계가 있는 것. 그러니까 정도가 조금씩 약해지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전부 다 연루다 이렇게 돼요. 자, 왜 이렇게 개념을 썼을까요? 가치 사슬을 생각한 겁니다. 내가 직접 한 거는 누구나 다 인권 침해를 인식해요. 내가 누구한테 욕을 했다거나, 내가 누구를 때렸다거나, 내가 직접적으로 폭력을 유발한 건 명확한 거잖아요. 근데 같이 가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고 옆에 있는 애가 다른 사람을 때렸다. 그럼 나는 안 때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너도 같이 있었잖아. 이것도 연루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이서 누구 뒷담화를 치고 그 중에 한 명이 가서 누구를 때렸어요. 이것도 연루라고 보는 겁니다. 너네 셋이서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 자, 거래협력 하청업체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모두 다 너네 기업은 인권 존중하지 않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권 존중하지 않았으니까, 인권 침해가 발생했으니까 구제 조치를 해라. 유발한 거에 대해서도 구제 조치를 해야 되고, 기여한 거에 대해서 구제 조치를 해야 되고,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도 구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영향력을 행사해라. 레버리지. 네가 한 거면 당장 고쳐. 네가 관여돼 기여하거나 관련이 돼 있으면 약간 제가 이거 약간 뭐라고 할까요? 중간 생략하고 거래 끊어랍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얘기하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해.
고치면 계속 같이 가. 안 고치면 거래 끊어. 아주 명확한 거.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한국타이어에서 계속 공장에서 사고 나가지고 노동자들 죽는 사망사고가 많아서 한국타이어를 죽음의 공장이다 뭐 이렇게 막 얘기가 되고 그랬어요. 1년에 막 10몇 명씩 죽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타이어 기업의 사유 측이 뭐 아무 관심 없었는데 어느 날 한국인권재단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문을 좀 구하고 싶다. 사회공헌 보고서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래서 아니 왜 이거를 하시려고 하시나요? 그랬더니 CEO께서 빨리 하라고 했다. 근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찾아왔는데 그럼 CEO는 왜 이걸 갑자기 하고 싶으신가요? BMW에서 너네 요새 문제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제대로 처리 안 하면 너네 바퀴 안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 자, 이겁니다. 이거. 자, LG전자도 지금 LG화학이죠. 배터리 만들잖아요. 벤츠에서 배터리 사줍니다. 근데 그냥 안 사줍니다. 탄소 배출과 관련해가지고 배터리에 얼마나 재활용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이런 거를 상세하게 보고하라고. 그 CATL인가요? 중국 회사도 이제 벤츠에 납품을 얼마 전부터 하는데 싸다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 회사에도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문제 생기면 거래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존중해서 그러면 인권 침해, 인권을 존중하고 있는지 존중하지 않는지를 그럼 어떻게 아느냐? 실사해라. 인권 실사를 해라. 조사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상세하게 조사해라. 그래서 인권 실사라고 하는 거는 인권 침해, 그러니까 침해 예방, 인권 존중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인권 침해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경영 관리의 시스템에 내부화시켜라.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인권 실사의 개념. 그래서 기업이 그러면 인권 존중과 관련해서 해야 되는 두 가지가 딱 뭐냐? 인권 실사하고 연루에 대한 영향력 행사, 레버리지. 그냥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게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권 실사의 과정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그 인권경영 길라잡인가요?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온 책에 보면 거기 뭐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인권 실사의 어떤 그 표준화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인권 위험을 그러니까 인권 영향 평가를 하고 경영 관리와 통합하고 인권 대응 역량을 강화 교육을 하라는 얘기죠. 인권 이해관계자를 소통하고 인권 위험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결과적으로 인권 보장과 관련해서 기존의 자율주의와 규제주의라고 하는 대립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기업 인권 논의를 통해서 제도화와 규제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논쟁이 있느냐? 기업 인권 얘기하는 사람들이 법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끊임없이 지금의 기업 인권이라고 하는 거를 경성법과 연성법이라고 하는 거의 중간 정도로 있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경성법, 명확한 법제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제도화라고 하는 틀을 이 기업 인권 논의를 통해서 제도화의 틀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이 우리나라 공공기관 인권 경영과 관련된 얘기들인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시면